나는 1920년에 태어났습니다. 올해로 105살이 되었죠. 한 세기를 훌쩍 넘는 시간을 살다 보니 젊은 날에는 저주처럼 느껴졌던 기질 하나가 사실은 축복이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혹시 오늘도 생각이 꼬리를 물어 잠들지 못하고 계십니까? 몸은 천근만근인데 머릿속은 마치 불이 켜진 강의실처럼 환하게 돌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소한 말 한마디, 지나간 표정 하나, 오래전의 실수 하나가 밤이 되면 다시 살아나 당신을 신문하지는 않습니까? 나는 그 신문을 평생 받으며 살았습니다. 젊은 시절 나는 나 자신을 원망했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예민할까? 왜 남들처럼 툭툭 털어버리지 못할까? 동료 교수들은 술 한잔 기울이며 웃고 떠들고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일을 나는 집에 돌아와도 곱씹고 또 곱씹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70을 넘긴 나이에 이런 문장을 만났습니다. 노년은 잃어버린 시간이 아니라 비로소 이해하기 시작하는 시간이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나는 젊은 날의 나를 떠올렸습니다. 그토록 괴롭던 예민함 덕분에 나는 학생들의 미묘한 표정 변화를 읽어낼 수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무너지고 있는 제자를 남들은 몰라도 나는 알아차렸습니다. 수업이 끝난 뒤 조용히 불러 차 한 잔을 건네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학생은 훗날 내게 말했습니다. 교수님은 제 눈빛을 처음으로 봐주신 분입니다. 나는 그 말을 평생 잊지 못합니다. 예민하다는 것은 고장났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입력받는다는 뜻이었습니다. 마치 흑백 텔레비전이 아니라 초고화질 화면으로 세상을 보는 것과 같았습니다. 빗소리를 단순한 소음이 아니라 리듬으로 듣고 사람의 말투에서 그날의 기분을 감지하고 풍경 속에서 계절의 결을 읽어내는 능력, 입력값이 많으니 처리해야 할 생각도 많아지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나는 오랫동안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탓했습니다. 왜 이렇게 피곤하게 사는가? 그러나 100년을 넘게 살아보니 알겠습니다. 고성능 엔진을 단 자동차가 열이 쉽게 오르는 것은 결함이 아니라 구조의 특성이라는 것을요. 요즘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60대의 수면 부족 비율이 젊은 세대 못지않게 높다고 합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걱정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부모의 병환, 자녀의 진로, 자신의 건강, 은퇴 이후의 삶, 걱정은 줄어들지 않고 모양만 바뀝니다. 그 걱정을 깊이 느끼는 사람일수록 밤이 길어집니다. 그러나 나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이 힘든 것은 당신이 무능해서가 아니라 너무 많이 책임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너무 많이 보고 너무 많이 느끼고 너무 많이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내가 젊었을 때는 둔해지고 싶었습니다. 조금만 무뎌지면 좋겠다고. 그러나 90을 넘기고 나니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무뎌진다는 것은 편해지는 대신 많은 아름다움도 함께 잃는다는 뜻이었습니다. 가을날 낙엽이 떨어지는 소리를 들으며 가슴이 저릿해지는 감각, 손주가 할아버지라고 부를 때 목이 메는 감정, 오래전 세상을 떠난 아내를 떠올리며 여전히 눈시울이 붉어지는 마음, 이 모든 것은 예민함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나는 이제 압니다. 예민함은 상처를 더 깊게 남기지만 동시에 사랑도
더 깊게 새깁니다. 어느 시인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늙는다는 것은 피부가 주름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단단해지는 것이다. 나는 여기에 한 줄을 덧붙이고 싶습니다. 마음이 단단해진다는 것은 무뎌진다는 뜻이 아니라 깊이를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는 것이라고. 당신은 고장난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고급 악기입니다. 줄이 팽팽하기에 작은 바람에도 울립니다. 그 울림이 때로는 소음처럼 괴롭겠지만 잘 조율하면 세상에서 가장 맑은 음을 냅니다. 나는 105해를 살며 수많은 사람을 보았습니다. 무던한 사람은 편하게 살 수 있지만 깊은 사람은 의미 있게 삽니다. 그리고 인생의 끝에 다다랐을 때 우리를 지탱해 주는 것은 편안했던 날들의 숫자가 아니라 깊이 느꼈던 순간들의 무게입니다. 그러니 오늘 밤 스스로를 탓하지 마십시오. 왜 나는 이리도 생각이 많은가? 라고 묻지 마십시오. 대신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나는 그만큼 깊은 사람이다. 이 한 문장이 당신의 밤을 조금은 가볍게 만들어 주기를 바랍니다. 나는 쉰을 넘기며 처음으로 조용함을 의도적으로 선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까지의 나는 늘 바빴습니다. 강의실의 소음, 학회장의 토론, 집안의 책임, 사람들의 기대, 하루가 끝나면 몸보다 신경이 먼저 달아 있었습니다. 예민한 사람에게 세상은 늘 볼륨이 높습니다. 남들은 그냥 지나치는 문 닫는 소리, 한숨, 휴대전화 진동음이 내게는 날카로운 파편처럼 박혔습니다. 젊을 때는 내가 유난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90이 넘어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유난이 아니라 구조였습니다. 뇌과학 자료를 보면 감각에 민감한 사람일수록 외부 자극에 대한 반응이 더 강하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쉽게 올라가고 회복은 더디다고 하지요. 그러니 우리가 피곤한 것은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과부하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나는 60 무렵 큰 병을 앓았습니다. 병명보다 더 아팠던 것은 끊임없이 울리는 전화와 찾아오는 사람들의 걱정 어린 시선이었습니다. 모두 고마운 마음이었지만 그 소리와 기운이 나를 더 지치게 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나는 말했다지요. 미안하지만 한동안은 아무도 만나지 않겠습니다. 그 말은 내 인생에서 가장 용기 있는 선언이었습니다. 우리는 중년에 이르면 관계가 많아집니다. 가족, 친척, 직장, 동창, 이웃. 그러나 관계의 숫자가 늘어날수록 정작 나는 줄어듭니다. 나는 그것을 늦게야 알았습니다. 고요는 외로움이 아닙니다. 고요는 회복입니다. 하루에 단 1시간이라도 나는 의도적으로 모든 연결을 끊었습니다. 텔레비전을 끄고 라디오도 끄고 불빛을 낮추고 휴대전화를 다른 방에 두었습니다. 처음에는 불안했습니다. 세상과 단절된 느낌이 들었지요. 그러나 며칠이 지나자 이상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마치 흙탕물이 가라앉듯 머릿속이 조금씩 맑아졌습니다. 생각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소음이 줄어들자 생각의 결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산책을 나가도 일부러 사람 많은 길을 피했습니다. 공원의 가장자리, 나무가 많은 길, 바람 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걸었습니다. 어느 날 오래전 제자 한 명을 우연히 만났습니다. 그는 중견 기업의 임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얼굴은 지쳐 보였습니다. 교수님, 요즘은 하루에 수백 개의 메시지가 옵니다. 밤에도 끊이질 않습니다. 잠이 오질 않습니다. 나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하루 중 아무것도 받지 않는 시간이 있나?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말했습니다. 자네는 휴식이 아니라 단절이 필요하네. 그는 그 말을 실천했다고 합니다. 밤 10시 이후에는 어떤 메시지도 확인하지 않고 일요일 오전에는 휴대전화를 꺼두기 시작했다고. 몇 달 뒤 다시 만났을 때 그의 눈빛은 훨씬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예민한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능력은 차단하는 능력입니다. 우리는 평생 받아들이는 연습만 해왔습니다. 참고, 듣고, 이해하고, 배려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조금 달라져도 됩니다. 기가 빨리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십시오. 당신을 감정 쓰레기통처럼 사용하는 사람에게는 부드럽지만 분명하게 선을 그으십시오. 중년 이후의 삶은 길지 않습니다. 남은 시간을 누구와 어떻게 보낼지 선택할 권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어느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이 든다는 것은 선택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것이다. 나는 이 말을 참 좋아합니다. 젊을 때는 선택보다 인정이 중요했지만 이제는 인정보다 평온이 중요합니다. 고독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는 105해를 살며 알았습니다. 진짜 외로움은 혼자 있는 시간이 아니라 시끄러운 사람들 속에서 나를 잃는 순간이라는 것을. 오늘 밤 모든 것을 다 바꾸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한 가지라도 실천해 보십시오. 잠들기 1시간 전 화면을 끄십시오. 조명을 낮추십시오. 그리고 조용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며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지금 나는 무엇을 줄여야 하는가? 주이는 것은 패배가 아닙니다. 주이는 것은 지혜입니다. 나는 너무 늦게 배웠지만 당신은 아직 충분히 이릅니다. 당신의 신경은 이미 오래 일해왔습니다. 이제는 그 신경을 보호할 차례입니다. 고요를 선택하는 것은 세상을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 자신을 지키는 일입니다. 100년을 넘게 살다 보니 시간이 무엇인지에 대해 자주 생각하게 됩니다. 젊은 날에 나는 늘 과거와 미래 사이에서 흔들렸습니다. 어제의 실수는 밤마다 되살아났고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은 늘 위협처럼 느껴졌습니다. 몸은 강의실에 서 있었지만 마음은 이미 다음 학기의 평가와 몇 년 뒤의 자리까지 가 있었습니다. 혹시 당신도 그렇지 않습니까? 몸은 침대에 누워 있는데 머리는 10년 전 그날의 말실수로 돌아가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아직 오지도 않은 은퇴 이후의 불안 속에서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이러니 넘어서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살 수 있는 시간은 지금뿐이라는 단순한 사실을 말입니다. 어느 날 아내가 세상을 떠난 뒤였습니다. 집안이 텅 빈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는 과거로 도망쳤습니다. 그때 더 잘해줄 걸, 그 말을 하지 말 걸, 이런 생각이 끝없이 밀려왔습니다. 동시에 미래가 두려웠습니다. 이제 혼자서 어떻게 살지? 그러다 문득 부엌에서 물이 끓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주전자 뚜껑이 달가락거리는 아주 작은 소리였습니다. 나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김이 오르는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 몇 분 동안만큼은 과거도 미래도 사라졌습니다. 오직 물이 끓는 소리와 김의 움직임만이 존재했습니다. 그날 나는 배웠습니다. 현재는
생각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감각으로 들어가는 것임을, 요즘 심리학에서는 이를 마음 챙김이라 부른다지요. 하지만 나는 어려운 말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그대로 느끼는 것. 설거지를 할 때는 물의 온도만 느끼십시오. 걸을 때는 발바닥에 닿는 땅의 감촉만 느끼십시오. 밥을 먹을 때는 밥알의 따뜻함과 향기만 음미하십시오. 생각이 끼어들면은 억지로 밀어내지 말고 이렇게 속삭이십시오. 아, 내가 또 걱정을 쓰고 있구나.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나는 학생들에게 늘 말했습니다. 생각은 사실이 아니다. 그러나 정작 나는 그 말을 오랫동안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 벌어지는 상상은 너무도 생생해서 현실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냉정히 물어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당신은 지금 따뜻한 방 안에 있지 않습니까? 당장 굶어 죽을 상황입니까? 누군가가 당신을 쫓아오고 있습니까? 대부분의 밤 우리의 불안은 현실이 아니라 가정에서 비롯됩니다. 만약에 이 세 글자가 우리의 잠을 빼앗습니다. 나는 90을 넘기고 나서야 이런 습관을 들였습니다. 불안이 올라오면 종이에 2줄을 긋습니다. 왼쪽에는 지금 일어난 일, 오른쪽에는 내가 상상하는 일을 적습니다. 대부분 오른쪽이 훨씬 길었습니다. 그 종이를 바라보며 나는 웃곤 했습니다. 이 늙은이가 또 소설을 쓰고 있군. 웃음은 생각의 힘을 약하게 만듭니다. 중년 이후에는 특히 수면이 얕아집니다. 통계에 따르면 50대 이후 절반 이상이 수면의 질 저하를 경험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실제 위협 때문이 아니라 걱정 때문에 잠을 설친다는 응답이 가장 많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침대 위에서 하루의 반성회를 열고 미래 대책 회의를 열고 이미 끝난 일을 다시 재판합니다. 나는 이제 밤에 선언합니다. 밤은 재판의 시간이 아니다. 밤은 망각의 시간입니다. 반성은 아침 햇살 아래에서 해도 늦지 않습니다. 침대에 누우면 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오늘 할 만큼 했다. 완벽하지 않았을지라도 그날의 체력과 상황 안에서 나는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혹시 아무것도 하지 못한 날이라면 그것 또한 내 몸이 휴식을 요구했다는 신호였다고 받아들입니다. 노년에 나는 배웠습니다. 시간을 이기는 방법은 시간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머무는 것임을. 어느 작가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젊음은 시간을 쫓아가지만 성숙은 시간을 맞이한다. 우리는 더 이상 시간을 쫓아갈 나이가 아닙니다. 이제는 시간을 맞이해도 됩니다. 오늘이라는 하루가 문을 두드리면 문을 열고 이렇게 말하십시오. 어서 오게. 나는 지금 여기에 있다. 현재의 찍을 내리는 사람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파도가 와도 배는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오늘 밤 과거도 미래도 잠시 현관 앞에 내려두십시오. 그 짐들은 내일 아침에도 그대로 있을 것입니다. 당신이 잠든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밤새 붙들고 있을 이유도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호흡만이 진짜입니다. 이불의 감촉만이 진짜입니다. 그리고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나는 평생 완벽을 내치며 살았습니다. 강의 원고의 문장 하나,
학생의 논문 각주 하나, 집안의 사소한 약속 하나까지도 허투루 넘기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젊은 시절에 나는 그것이 성실함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여든을 넘기며 알게 되었습니다. 그중 절반은 성실함이 아니라 통제 욕구였다는 것을 예민한 사람일수록 세상을 더 세밀하게 봅니다. 세밀하게 본다는 것은 동시에 더 많은 문제를 발견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저 사람의 말투, 저 상황의 미묘한 긴장, 내가 저지른 작은 실수 모두가 확대되어 보입니다. 그러니 고치고 싶고 바로잡고 싶고 완벽하게 만들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100년을 살아보니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적습니다. 나는 이런둘의 큰 연구 프로젝트를 맡았다가 실패한 적이 있습니다. 수년간 준비했던 일이었습니다. 발표 당일 예상치 못한 변수로 계획이 틀어졌고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나는 밤새 나를 책망했습니다. 조금만 더 준비했더라면 그 질문을 미리 예측했어야 했는데, 그런데 몇 달 뒤 전혀 다른 분야에서 뜻밖의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 실패 덕분에 내가 다른 길로 이동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때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어날 일은 어차피 일어난다. 이 말은 체념처럼 들릴지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는 체념은 포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경계의 인식입니다. 어디까지가 내 몫이고 어디부터가 세상의 몫인지를 구분하는 지혜입니다. 우리는 종종 타인의 감정까지 책임지려 합니다. 누군가 나를 싫어하면 그 이유를 분석하고 고치고 설득하려 합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 압니다. 타인의 마음은 내 영역이 아닙니다. 105해를 살며 나는 수많은 오해를 받았습니다. 어떤 이는 나를 차갑다고 했고 어떤 이는 고집세다고 했습니다. 젊은 나는 그 말들에 밤잠을 설쳤습니다. 그러나 노년의 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 수도 있지. 이 짧은 문장은 기적과도 같습니다. 세상은 원래 불완전합니다. 사람도 원래 이기적입니다. 기대를 조금 낮추면 상처도 조금 줄어듭니다. 돌부리에 걸려 넘어졌다고 해서 돌부리를 설득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다음 걸음을 조심하면 됩니다. 중년 이후에는 상실이 늘어납니다. 부모를 보내고 친구를 보내고 건강을 조금씩 내려놓습니다. 나는 90을 넘겨 지팡이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분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불편이 오는가? 그러나 어느 날 창밖을 보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무는 매년 잎을 떨굽니다. 그것을 두고 나무가 실패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계절입니다. 노년도 계절입니다. 한 철학자는 말했습니다. 늙음은 싸워서 이길 대상이 아니라 함께 걸어야 할 동반자다. 나는 이 말을 참 좋아합니다. 우리는 세월과 싸우느라 너무 많은 에너지를 씁니다. 그러나 세월은 적이 아닙니다. 그저 흐름일 뿐입니다. 완벽하려는 마음을 조금 내려놓으십시오.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는 노력도 조금 줄이십시오. 누군가 당신을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기대에 미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당신의 존재 가치를 깎아내리지는 않습니다. 나는 학생들에게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은 모범 답안을 요구하지 않는다. 우리는
시험지를 제출하는 수험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하루를 통과하는 여행자입니다. 여행자가 길에서 비틀거렸다고 해서 그 여행이 실패한 것은 아닙니다. 오늘 밤 혹시 스스로를 법정에 세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판사도 검사도 피고인도 모두 당신 자신이라면 그 재판은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그 재판을 멈추십시오. 나는 인간이다. 이 한 문장을 받아들이는 순간 어깨의 힘이 조금 풀립니다. 인간은 실수합니다. 인간은 불완전합니다. 인간은 때로 넘어집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엄합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매달리지 마십시오. 붙잡을 수 없는 물을 움켜쥐려 할수록 손은 더 빨리 지칩니다. 놓는 것은 패배가 아닙니다. 놓는 것은 방향 전환입니다. 나는 너무 늦게 배웠지만은 당신은 지금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이 정도면 충분하지. 나는 오늘도 살아냈다. 이 세 문장을 마음속에 품으십시오. 그것이 노년에 이르러 내가 얻은 가장 값진 지혜입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105해를 살며 내가 끝내 붙잡고 남은 것은 거창한 업적도 명예도 아니었습니다. 결국 나를 지켜준 것은 세 가지였습니다. 예술, 자연, 그리고 잠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나는 머리로 세상을 이해하려 했습니다. 논리로, 분석으로, 설명으로.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깨닫게 됩니다. 생각은 생각으로 다스릴 수 없다는 것을, 머리가 과열되었을 때 필요한 것은 또 다른 생각이 아니라 감각입니다. 나는 아내를 떠나보낸 뒤 한동안 음악을 듣지 못했습니다. 음악이 감정을 건드릴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우연히 오래된 라디오에서 바흐의 선율이 흘러나왔습니다.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면서 동시에 마음이 고요해졌습니다. 그 순간 나는 알았습니다. 슬픔을 없애는 것이 치유가 아니라 슬픔을 안전하게 느끼게 해주는 것이 치유라는 것을, 예민한 사람은 예술을 깊이 누릴 수 있는 재능이 있습니다. 한 편의 영화, 한 권의 소설, 한 곡의 음악이 당신의 마음을 정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것은 도피가 아닙니다. 영혼의 환기입니다. 또 하나는 자연입니다. 나는 90이 넘어서도 매일 짧게라도 산책을 했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으며 나무를 바라보았습니다. 숲은 나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평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존재했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늙어가는 나라라고 합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10년 남짓한 사이에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다고 하지요. 우리는 준비되지 않은 채로 나이를 먹고 있습니다. 경쟁과 속도의 시대를 통과해 온 세대이기에 멈추는 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자연은 늘 말합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 바다는 밀려왔다가 물러가고 나무는 싹을 틔웠다가 잎을 떨굽니다. 아무도 그것을 실패라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 역시 그렇습니다. 지금 느려졌다면 그것은 퇴보가 아니라 계절의 변화일 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잠입니다. 나는 한때 잠들지 못하는 밤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압니다. 잠이 오지 않는다고 해서 인생이 무너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눈을 감고 가만히 누워있는 것만으로도 뇌는 회복을 시작합니다. 나는 밤마다 작은 의식을 치릅니다. 이불을 정리하고 불을 낮추고
이렇게 속삭입니다. 나는 오늘 할 만큼 했다. 완벽하지 않았어도 괜찮습니다. 누군가 나를 오해했어도 괜찮습니다. 계획이 틀어졌어도 괜찮습니다. 오늘의 나는 오늘의 조건 안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생각은 배고픈 짐승과 같습니다. 먹이를 주면 줄수록 더 달라고 울부짖습니다. 밤에는 걱정이라는 먹이를 주지 마십시오. 내일 해도 되는 고민이라면 현관 앞에 잠시 내려두십시오. 나는 105해를 살며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평가는 남들의 입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고요한 밤, 거울을 보는 당신의 눈빛에서 나옵니다. 혹시 당신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것은 그들의 자유입니다. 그리고 그 미움을 붙잡지 않고 오늘 밤 푹 자는 것은 당신의 자유입니다. 어느 시인은 말했습니다. 늙음은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드러내는 과정이다. 이제 우리는 드러낼 나이입니다. 남의 기대, 지나친 책임, 끝없는 자책 조금씩 내려놓으십시오. 예민함을 없애려 하지 마십시오. 대신 그 예민함으로 당신 자신을 돌보십시오. 당신은 결함이 아닙니다. 당신은 세상의 울림을 크게 받아들이는 악기입니다. 그 울림이 때로는 아프겠지만 그것이 당신을 깊게 만들었습니다. 당신이 흘린 눈물만큼 당신의 영혼은 투명해졌습니다. 이제 정말 쉴 시간입니다. 밖의 소음도 안의 소음도 조금 줄이십시오. 당신의 예민한 안테나를 잠시 꺼두십시오. 깊은 바닷속으로 가라앉듯 조용히 호흡을 느끼며 어둠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나는 오늘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부디 당신의 내일이 오늘보다 조금 더 평온하기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말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남들보다 더 많이 느끼고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이 버텨온 당신에게 나는 깊이 고개를 숙입니다. 이제 이 말을 끝으로 당신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나는 지금 안전하다. 나는 오늘 충분했다. 나는 나대로 존중받아 마땅하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